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위해 원내 수석 부대표 간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됐지요. 원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방송장악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여당은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다며 KBS와 MBC 모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며 역공을 피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언론 환경은 어떨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KBS와 MBC 모두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요.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사장 말을 듣겠느냐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권 대행의 발언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을 다투던 중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과방위원장 요구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반박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때문에 요 며칠 방송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죠. 갈등은 공영방송의 흑역사에서 출발합니다. KBS에서는 2008년 정현주 사장이 배임으로 2017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강규영 이사가 법인카드 유효 문제로 해임되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시민단체와 노조 고발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거쳐 해임됐다가 취소 처분 소송 끝에 4년 뒤 승소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낙점한 공영방송 사장을 이사회에서 뽑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이번 과방위 대치도 방송장악 우려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논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탁된 한상혁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사의를 표명한 일부 기관장과는 달리 버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이 있었죠. 윤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다며 방통위원장 사퇴를 압박했고 권 원내대표도 한상혁 위원장을 가리켜 전임 정부 기조를 하나부터 10까지 수행했던 분이라며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무렴치한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이 그 어떤 자리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직책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지난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 윤석열 정부로선 여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임기 동안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취임 3년째로 접어든 한 위원장의 업무 수행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한상혁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 한 행사장에서 한 말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9년 9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 방송 3사 사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미디어 비평등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은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뒤에 광고 편성 등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하겠다며 당근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방송 3사 사장들을 불러놓고 말이죠.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당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법적이고 위험한 언론 외압 발언으로 노골적인 편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국면에서 홍위병 언론이 더 절실해졌나? 이는 지상파 방송을 연장 삼아 다른 언론을 칠하는 것이라며 정권 우호 언론과 적대 언론으로 갈라치기 하겠다는 음모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상혁 위원장이 방송 3사 사장단을 불러놓고 당근책으로 제시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대출 의원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한 위원장과 방송 3사 사장단의 면담 이틀 후인 2019년 9월 29일 조국 사태 2달 언론이 논란을 끌고 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방송을 기점으로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2020년 말까지 조국 논란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누구를 위한 윤석열 대망론인가, 윤석열 대 추미애 언론의 편파 중계에 가려진 본질, 한명숙부터 채널A까지 검찰발 뉴스 0점 조준 맞추기 등등등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여권의 우호적인 방송을 무려 30건 가까이 내보냈습니다. 저기에 MBC도 동참했는데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중동 등 보수일간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우파 유튜버를 집중 공격하는 10건의 방송을 잇따라 편성하고 방송했습니다. KBS도 지난 대선 전국에서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셨다시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가 됐죠. 이 외에도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020년 2월 4일 종편 재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종편 4개 방송사 대표를 불러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 정보의 정확한 전달과 가짜뉴스 대처를 요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해 사흘부터 JTBC와 MBN의 재승인 절차가 시작됐음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위력에 의한 편성권 침해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감시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는데요. KBS 직원연대,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등 방송사 노조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 총 30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내 5개 공영방송의 주요 내용을 감시하고 불공정 사례를 매주 집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최근 7월 1, 2주차 주요 방송을 감시한 결과 무려 32건에 달하는 불공정 방송 사례를 집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우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7월 4일 MBC 뉴스데스크는 교육장관은 임명 강행,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 임명을 밀어붙인 배경, 공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파동 등을 집중 부각시키며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 배경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MBC 뉴스데스크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당시 MBC는 2019년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첫 리포트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정면 돌파 원칙 일관성 지켰다를 제목으로 뽑았고요.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제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라며 문재인의 선택과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당시 보도를 보면 강행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반대 여론도 거의 언급 없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 내지 두둔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이 두 정권을 대하는 MBC의 보도 행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죠. 또 성격이 비슷한 상황을 두고 그 성격에 대한 규정도 달리하고 있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KBS 주진우 라이브의 사례를 보면 지난 6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경찰 관계자 7명을 전화 연결하면서 진행자 주진우는 공무원으로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수완박 당시 검찰 공무원의 반대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검찰이 반대하는 건 항명이고 경찰국 신설에 경찰이 반대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여론을 호도하는 게 바로 공영방송 KBS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달 첫째 주와 둘째 주 약 2주간 이러한 사례들이 총 32건에 달한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열악한 언론 환경에서 임기 초를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쉽게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 때문에 저는 언론개혁 없이 윤 대통령이 무난한 국정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공영방송만이라도 먼저 정상화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